제4강 음양오행 균형원리와 사업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양오행의 균형원리와 사업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아유르베다 의학과 오온소 힐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암도인은 2조 말기에 활동하셨던 분으로 일설은 사명당의 수제자라고도 하고, 일설은 사암도인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암요법은 음양오행 이치를 이용해서 음양오행이 균형을 이루도록 상생과 상극의 이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그러한 요법이 되겠는데, 각 경락의 허실, 한열, 경락이 부족한 기운과 막혀 있어서 넘치는 기운과 그리고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 상태를 구별해 가지고 이 허실, 한열을 조절하기 위한 이러한 침법을 사암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암요법의 특징은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쪽에만 오행혈이라고 하는 경혈을 배당을 해서 이것이 12경락에 5개씩 해가지고 60개 혈이 되는데, 이 60개 혈에 대한 치혈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러한 60개 혈을 자극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제4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암요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암요법의 핵심은 장부의 허, 실, 한열을 구분하여, 이것은 이제 심신 상태를 평가하는 거죠.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아건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상생, 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음양오행이 균형을 잡도록 조절을 해주는 것이 바로 힐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음양오행으로 배당하고, 그리고 음양오행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특히 오장육부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서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암요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걸 몰라도 되고요. 자극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허실한열 어떤 상태이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원인인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혈자리를 자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몰라도 되고, 다만 상급에서는 이제 어느 혈을 보해라, 사해라 했을 때 자극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암도인 친구유결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비정상 변화를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의 진리로 파악해서 음양오행이 부조화를 조절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생과 상극, 상회, 상합전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그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치료하는 원칙은 허죽 보기모, 기운이 없으면 그 어머니를 보호해주고, 실직사기사, 막혀서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사기가 들어왔으면 그 아들을 사해서 아들의 기운을 빼내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는데, 이 원칙은 상생의 치법으로 난경 69란, 난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나온 그 고대에 있는 그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극의 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난경 75란에 나와 있는 건데, 허즉 사기관, 허하면 그것을 극하는 그러한 장부를 사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그 목 기운이 허해서 병이 왔다라고 하면 목을 극하는 것이 금이죠. 그러면 금의 기운을 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억눌러서 목의 기운이 약해졌던 것을 다시 기운이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실즉 보기관이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기가 너무 항진돼 있고 막혀 있어서 이제 그 열이 오르고 힘들어졌을 때 그 목을 극하는 기운이 어떤 거예요? 바로 금기죠. 그러면 금의 기운을 보해서 그 목의 기운이 위로 항진되는 것을 억눌러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직 보기관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항상성이 기준점을 향해서 다가오도록 조치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암도인은 이 작용과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경락만을 의미하고,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경락과 상생과 상극에 있는 그러한 경락을 취해서 같이 도와줘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암도인은 이 타경을 취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직보기관, 실직사기관은 이 난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것을 이제 타경까지 적용한 것이 사암도인의 이제 했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찾아서 이제 그 기준점을 벗어난 그러한 경락이 기준점을 향해 돌아오도록 자유자재로 힘을 보해주고 또 힘을 깎아내려서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을 해주는 이러한 그 장치인데, 에너지 흐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오행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암도인 친구 요절은.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앞에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암요법의 음양오행 균형 원리는 상생과 상극에 있어서, 상생의 요법은 허하면 그의 어머니를 보하고, 실하면 아들을 사하고, 그리고 한하면 술을 사하고, 열이 있으면 화를 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극의 치법은 허하면 그것을 관하고 있는, 극하고 있는 장부를 사하고, 실하면 그것을 극하고 있는 장부를 보해서 실한 기운을 억제하고, 그리고 화가 이제 하라면 또 화를 보하고, 열이 많으면 또 술을 보해서 찬 기운을 넣어줘서 이제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그 상생 상극의 균형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사암요법이고요. 이러한 요법을 타경에도 적용한 것이 바로 사암도인이 한 일이고, 그리고 상합전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2급이나 1급 과정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행 배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목에는 비틀기체이라든가 요가에서 요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뭐 임목체비, 임목체위, 삼각체위, 악어체위, 이런 그 체위의 성격이 목의 성격하고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법은 간실일 경우 뭐 1대2의 비율로 들숨과 날숨을 조절해 준다든가,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 열이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목기가 바로 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간의 기가 허하면 이제 그 2대1 비율로 들숨을 2, 날숨을 1,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법은 수식간 명상을 해서 분노에 차 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화에다가는 체위법을 뭐 쟁기체위 이런 것들을 또 사자체위 이런 거를 이제 배당하고, 호흡법에도 배당을 했습니다. 토에도 활체위 뭐 이런 것들을 배당을 했고, 이제 금에는 체위법 뱀체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강에서 이제 이 부장가사나라고도 하고 이제 그 코브라 자세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또 수에도 뭐 신장이 수에 해당이 되겠죠. 등표기체위라든가 메뚜기체위, 이런 체위법들을 또 수에 배당을 했습니다.